메타버스 파트 3 라이프 로깅의 세계. 자신의 삶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고 때로는 공유하는 활동을 라이프 로깅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이 모두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에 포함됩니다. 라이프 로깅에 참가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학습, 일, 일상생활 등 자신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에 저장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기록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에 의지하거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몸에 입거나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둘째, 다른 사용자가 올려둔 라이프 로깅 저장물을 보고 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텍스트로 남기거나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시하고 나중에 다시 보거나 공유하기 위해 자신의 라이프 로깅 사이트에 가져옵니다. 라이프 로깅을 대표하는 소셜미디어, SNS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나요? 공적인 관계이건 사적인 관계이건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당신과 관심 분야나 성향이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 친구 목록에 많을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친구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은 이미 나와 친구인 사람, 그 중에서도 나와 서로 소통이 많은 사람의 친구를 내게 새로운 친구로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즉,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는 비교적 비슷한 색상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편입니다. 당신은 그 소셜미디어의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생의 동반자 아니면 여행의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로 상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상대의 세세한 부분까지 나와 일차이를 희망합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생기면 내가 변해서 그에게 맞추거나 그가 변해서 내게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행의 동반자로 상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큰 여정은 상대와 공유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음을 이해하는 편입니다. 내가 변하고자 하는 노력, 그가 변했으면 하는 바람을 크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서로 삶의 기록, 라이프 로그를 공유하고 응원하는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 속 친구들을 여행의 동반자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메타버스 속에서 여행의 동반자들과 서로 더 편하게 지내며 더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한 명의 사람이 현실 세계와 여러 개의 메타버스를 동시에 살아가면서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가정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익명의 소셜미디어에서의 나, 온라인 게임에서의 나 등 각각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성격이 서로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멀티 페르소나는 한 사람이 상황, 메타버스마다 다른 성향을 나타내어서 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좋지 않다고 우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메타버스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나의 모습들을 다 합친 게 진정한 내 모습입니다. 강당에 모였을 때 수줍어했던 나, 오픈 채팅방에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나, 유튜브 채팅방에 올라온 무료는 하고의 고민에 위로의 말을 건넨 나, 이 모두가 다 나입니다. 이런 멀티 페르소나가 오히려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다비 씨로 활동하는 김신영 씨, 유산슬을 만든 방송인 유재석 씨, 여러 메타버스에서 멀티 페르소나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방송에 대놓고 등장하는 멀티 페르소나, 부캐에 열광합니다. 저자는 이런 현상을 21세기 지킬과 하이드라고 표현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우리는 현실 세계보다 메타버스에서 서로 쉽게 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카페나 술집들은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의 표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심리적 경계를 낮추는 경향이 있답니다. 상대의 반응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상대에게 쉽게 다가가게 됩니다. 이런 특성을 암흑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소셜미디어 메타버스에는 현실 세계와 비슷한 암흑 효과가 존재합니다. 소셜미디어 메타버스에서만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을 현실 세계에서 처음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람, 이미 현실 세계에서 여러 번 만난 사람 같은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암흑 효과가 존재하는 메타버스에서 이미 알고 지낸 사람이기에 상대방을 현실 세계에서도 역시 가깝게 느낍니다. 둘째, 노출 빈도가 가져오는 친밀감에 관한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 때문에 당신이 외톨이가 되고자 굳게 마음먹은 게 아닌 이상 메타버스에서 외톨이가 될 가능성은 정말 낮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라이프 로깅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브이로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영상을 뜻하는 비디오와 블로그를 합친 개념이 브이로그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지만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기회는 의외로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담은 브이로그를 공유하는 메타버스가 급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다른 이가 공유하는 삶의 기록을 열심히 찾아보거나 의견을 남길까요? 첫째, 정보를 얻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취업하고 싶은 기업의 직장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입학하고 싶은 대학교의 학생들은 어떤 모습으로 생활을 하는지 되게 궁금해서입니다. 둘째는 대리만족입니다. 호기심이 가고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직접 해보기는 어려운 활동을 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거울을 보는 듯한 만족감을 얻습니다. 셋째는 공감과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감정, 누군가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실제 외로움의 감정은 브이로그 시청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내 일상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또 다른 이의 일상을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브이로그의 활동을 사생활 판매 경제라고 표현했네요.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 서비스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나요?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텀블러, 밴드, 빙글, 링크드인,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연령대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얘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1999년에 탄생한 싸이월드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2010년 페이스북이 국내에 퍼지면서 싸이월드는 현재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죠. 싸이월드가 사라지고 페이스북이 급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만합니다. 첫째, 접근성입니다. 싸이월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통해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컴퓨터를 켜서 소셜미디어에 접속하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접속하는 게 일반화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스마트폰을 통한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였으나 싸이월드는 이를 신속히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사용자 메뉴의 편리성입니다. 싸이월드도 기존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해서는 메뉴 구성이 단순하고 운영하기가 쉬운 편이었지만 페이스북이 훨씬 더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구성되었죠. 페이스북에 비하면 싸이월드의 UI는 더 많은 기능을 복잡하게 제공하는 편이었습니다. 셋째, 플랫폼적 특성입니다. 싸이월드는 도토리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제공하는 아이템만 사용자들이 구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봉봉 퀴즈앱 같은 외부 서비스들이 페이스북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했습니다. 다양한 웹사이트, 앱들을 편하게 쓰도록 연결해주면서 페이스북의 문을 여러 기업들에게 열어줬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사용자들은 여러 지인을 만들고 소통할 뿐 아니라 다양한 웹, 앱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페이스북은 일반 개인 사용자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들면서 점점 더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라이프 로깅을 위한 소셜미디어 메타버스가 성장하려면 누구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익히는 과정 없이 쉽게 쓸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개인과 기업이 메타버스에 녹아들도록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합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지금 열광적인 거에 비해 싸이월드는 사라지게 된 거죠. 이번에는 나이키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키는 2006년도에 애플과 손잡고 나이키 플러스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나이키 센서를 신발에 붙이고 달리기를 하면 애플 아이팟에 달리기 기록이 넘어가고 나중에 컴퓨터에 아이팟을 연결하여 기록을 업로드하고 다른 친구들과 달리기 경쟁을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나 나이키는 곧바로 하드웨어가 아닌 앱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더 빠르고 쉽게 나이키가 만드는 운동 메타버스로 빨려들도록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바로 달리기를 위한 앱인 나이키 플러스 러닝과 종합적인 운동을 관리하는 앱인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입니다. 이 앱을 통해 자신의 기록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친구들과 서로 격려하며 경쟁합니다. 나이키 메타버스의 팽창과 함께 나이키의 기업 가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라이프 로깅의 세계를 현실의 나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를 빼고 이상적인 나를 더한 그런 세계로 보고 있네요. 이번 파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늘 사용하는 그런 거라서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는 거울 세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